21번째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전으로 107평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비닐 하우스에 지금 뭐더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몇 평이죠? 107평이죠. 근데 얼마의 감정이 2,300에 시작해서 지금 1,600까지 떨어졌죠. 그럼 100평이라고 집고 이게 1,600이라고 잡으면은 평당 16만 원이죠. 난 당진에서 지목 전후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에 평당 16만 원의 그 경매를 나온 거 저 처음 봅니다. 감정. 뭘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땅을 낙찰받는 것이 농작물을 낙찰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사를 잘 질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면 내가 낙찰받자마자 튀어나오면 안 되고 올 가을까지는 이번까지는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하우스를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했으면 3년 동안이거든요. 그 기간이. 근데 여기 보면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3년 보는 거 없이 올 1년만 하고 내년에는 내주십시오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우리가 낙찰받는다는 요 부분이니까 도로변 옆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있는 끝이에요. 이만큼은. 근데 제가 이게 사실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허벌판에 요 땅 하나만 가지고 집질 땅으로 농지 전용해서 판다 그러면 이게 안 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죠. 제가 보기엔 이 집 땅값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당진이 아무리 땅값이 못 산다고 하더라도 대지면 60만 원인데 대지가 아니면 40만 원은 받죠. 40만 원도 못 받는 게 어디 있어요. 17만 원까지 떨어졌죠. 요 땅이고 계획관리 지역까지 이렇게 돼 있는 요 땅.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죠? 지적동 도로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적동 도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경기도 용인시 세대 3분의 1 지분 매각인데 거기에 모친과 누나가 거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6,800짜리가 4,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은 강제 경매로 나왔죠. 설정도 한 개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사 보시겠습니다. 자신은 이덕희, 채무자의 누나인데 해당 세대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 분이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 딸하고 엄마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뭐야? 감정 가격이 얼마? 아니 2,900만 원이죠. 2,900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통 취하시키든지 내 지분을 다시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울산시 울주군 토지 재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2억 2,700짜리가 1억 1,100만 원까지 떨어졌죠.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지, 도로, 대지,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네 필지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대지가 하나가 106평이죠, 이게. 106평이죠. 582 번지가 이게 106평이잖아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여기에 대지가 아까 106평인가 되고, 여기에도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고, 이쪽에 도로가 있는 것은, 이거 다지만은, 현황이 지금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190 몇 평을 사지만은,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11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80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어떤다?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현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집이 이렇게 좋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이거 된다? 수용당에서 지금 도로를 쓰고 있죠. 이 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땅이 이런 감정이 다 돼 있죠. 여기 감정이 다 돼갖고, 그거까지, 땅까지 다 해서 땅값이 1억 7,5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내가 보면 요 땅밖에 없죠. 그럼 이 땅을 내가 보상을 받아야 못 받아요? 보상 받겠죠. 지금 이에 보면 도로 포장이 돼 있죠. 도로 포장이 됐다는 얘기는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수용을 했는데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름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먼저 땅 이름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도로를 만든다고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게끔 되면 건설과에서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 가격에 수용을 하겠다 통보를 하는 거죠. 땅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통보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뭐래? 나 그 가격 갖고 어떡한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건설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렇다가 네가 그 가격 수용 못한다면 당신이 감정을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소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용을 당하는 쪽에서 감정 하나를 정하고 수용하는 쪽에서 하나를 정했잖아요. 둘 다 따로따로 감정을 해서 합쳐서 나누는 것이 보상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 가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게끔 되면 그때는 다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은행에다 공탁을 시켜놓고 이렇게 강제로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지 않고 은행에 공탁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있고 땅 주인 이름은 옛날 주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공탁이 얼마가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입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누가 여기에 보면 누가 있죠? 여기 경매를 집어넣는 게 누가 있죠? 여기 보면 두북 농협에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럼 두북 농협에서 자기가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두북 농협에서 이게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 입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공탁이 되는지 혹시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공탁되어 있는 금액을 우리가 이제 찾아올, 낙찰받으면 그걸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봤을 때 그 내가 이걸 이 정도 샀을 때 땅을 내가 8평밖에 못 가놓고 오는데 지금 80평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평 가격하고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를 투자를 해봐도 되겠는가? 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80평의 가격은 2억 2,700이잖아요. 그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1억 천인데 인방에 1억 2천 주고 샀다. 1억 2천 주고 샀으면은 우리가 공탁돼 있는 금액이 만약에 4천이다. 그럼 1억 2천 주고 샀는데 4천을 받으니까 우리 8천 주고 사는 거죠. 8천 주고 사갖고 땅을 1억, 그러니까 108평을 샀을 때, 집하고 샀을 때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보면,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가 판단이 나오는 거라 이제. 그걸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 아셨죠? 공탁이 안 돼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 해놓는 거니까 원칙적이면 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름이 그대로 그 땅 주인 이름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등기를 못 가져갔다는 얘기고 땅 주인이 돈을 못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땅 주인은 못 가져갔는데 포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도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수용할 때는 공탁을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FM인데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라. 결론은. 도로 배당에 이제 등재가 되겠네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건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보면 지목이 도로를 밝혔다는 얘기는 수용을 해서 도로로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도로를 지목이 도로를 바뀌지 않았다도 막거나 정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막았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막으면 도로교통법이고 사도인데를 만들 때 민사를 소송하는 거예요. 사도 경우는 민사로 소송이 가능하다. 말씀이죠. 사도 이용에 막았을 때는 소송을 해서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는데 도로교통법으로 걸리지는 않아요. 도로법으로 있는 것은 도로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막았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도로법에 누구든지 막거나 해결할 수 없다 했는데 막았으니까 도로교통법이 되는데 도로법에 도로가 아닌 것을 막았을 때는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도로법에 도로냐 도로법에 도로가 아니라 사도법에 사도냐 그 얘기인 겁니다. 사도법에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도로법에는 막거나 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한 저걸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4번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부부와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2억 9,500이 2억 8,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설정이 여기 보면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돈을 한 6천만 원 정도 빌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4,500을 또 했죠. 그럼 또 한 2천만 원을 또 했다는 뜻이다 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중에서 또 빚을 졌는지 강제 경매로 나왔죠. 보면 1억 6,200이. 그러니까 이 1억 6,200이라는 돈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를 시키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은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그것만 남은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채무자가 전부 사용할 수 임대차는 없다고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의 소유자의 아들이 진술함을 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아들이 있었죠. 그러면 제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은 자식들이 살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그 부모가 이사를 안 해요. 돈 얼마 때문에
해결을 해야지 아이들 학교 뭐 이거 다 옮겨야 되죠.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강제 경매로 이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취하는 못 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죠. 2억 4천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은 낙찰 허가가 나죠. 허가가 나오고 나면 이제 한 달 있으면 잔금 내라고 나오죠. 일주일 지나서 낙찰 허가가 나면은 그때 어떤다 저녁에 찾아가서 여기 거주한 사람하고 만나요. 내가 2분의 1 집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내 집은 사겠느냐? 그럼 싸게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싸게만 주신다면은 제가 다시 살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으면 등기 이전 취등록세 내고 내가 팔으면 양도소득세 내다 보니까 웬만큼 가격으로 올리기 전에 한 3, 4천 이상 올리기 전에는 대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투수강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공투를 낙찰 받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허가 나면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서 사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2억 3천이니까 2,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입찰 보증금 낸 거 그거 어떡한다 우리한테 돌려주고 거기 한 500만 원을 더 붙여서 어떡한다 이제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냐 잔금을 안 냅니다. 잔금을 안 내고 나면은 여기서 어떡한다 다시 재경매로 나오죠. 재경매 나올 때 우리 수강생이 가서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 줍니다. 서류로. 그러면 재경매 나올 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뜨죠. 그러면 거의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낙찰받지 않으면 2억 3,600원 최저가 아무도 낙찰받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경매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공유자인데 낙찰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낙찰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최저 가격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잔금을 안 내고 그렇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처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아까 제가 우리 공투에서 인천 것처럼 상대편 가족들이 우리 지분을 쓰고 있죠. 지료 청구하고 그 지료에 대한 거 돈을 나눠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료를 청구를 해서 상대편 나머지 집은 2분의 1만 경매로 지금 우리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시청에서 나머지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그 경우에 네. 실제로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실제로 입찰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경매를 다 배운 사람이 돼서 제일 처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오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와야 돼요. 그 지분권자가 지금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공제우선 매수 신청을 한다고 저희가 공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3의 다른 아니 근데 공유자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 가격에 이제 가져가는 거죠.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되죠. 돈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스물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 매각에 서류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 놓으면은 거의 90%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 떨어진 70% 가격으로 최저가격으로 최저 가격으로 가져가는데 우리한테 좀 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거의
감정가대로 가져가게끔. 해보면 그래요. 25번째입니다. 공매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무성리인데 이거를 제가 추천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네가 살고 계시다가 어디 돌아가셨든지 아니면은 요양병원에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협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꽤 비싸요. 시골에 있는 집치고 여기 보면은 대지가 273평이면 100평이면 안 되죠. 한 8, 90평 정도쯤 되는데 비싼데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보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더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좀 비싼데 요 집이거든요. 요 집. 여기 장결이 있고 여기 집이고 약간 언덕에 이렇게 있는 집인데 내부에서 찍은 걸로 보면 신발도 아무것도 없죠. 거주자가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은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여기는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지금 오늘이 11일이니까 여기에 다음 주에 이익인데 제가 보면 여기나 여기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한번 입찰해 볼 만하다 이렇게. 가격이 뭐야? 이쪽 때 떨어지면. 이 특수경매에 제가 실전 사례를 강의할 때는 이 도로나 이런 제가 쓴 거를 정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게끔 되면은 빨리 이해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과목당 제가 1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도로 특수 농지 소송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토지 개발이 여기 2에서는 양성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키는 거, 여기 있는 거는 부기지 불화받는 거 이런 거고 소송하는 거 농지 취득 자격증도 발급받는 거. 그 다음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가 있을 때에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 그 시전 사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고 이것이 전부 다 내가 그냥 제가 이론으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낙찰받은 사례와 담당자한테 질의해서 답변받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가지고 봤을 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나 누가 판례를 보지 않아요. 판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듯이 우리는 판례를 보는 게 아니라 사례를 보는 거예요. 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를 판례를 보는 게 아니라 사례를 한번 실전 사례를 보게끔 되면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잘 받아도 되겠구나. 아 이렇게 됐을 때는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실전 사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실전 사례가 통합시키면 몇백 개, 한 5, 600개가 넘어요. 실전 사례가 설명하는 것이. 저는 특수경매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 과목 4개는 반드시 수강하라고 권하는 겁니다.